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에서 함께하는 코너 투자 이견입니다. 와우넷 전문가들이 시장을 보는 다른 생각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와우넷 장태웅 전문가, 최강천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투자 의견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은 최강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LED 주식들이 증권시장에 불을 밝힐 수 있을까라는 어떤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LED 주식시장에 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울반도체, 루멘스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불을 밝힐 수 있을까라는 주제.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긍정적이신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2014년도 올해 한 해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불을 좀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시장 상황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고 종목의 어떤 흐름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도하게 바뀌는 어떤 성장이라는 그런 모멘텀은 2014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변함없는 고성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관찰하고 또 매매를 할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연말 연초부터 이 LED 관련주에 굉장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뉴스가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뉴스가 발표되고 시효가 되는 시점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장태훈 전문가께서는 LED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강천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불을 지속적으로 밝힐 것 같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잘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또는 올해 성장성이 좀 있는 업종들, 종목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 이격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무리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생각이 듭니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LED주를 좋게 보는 이유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일단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다뤘었죠. 네. 태양광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람개비, 풍력도 좀 점검을 좀 했었고 이런 그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많이 좀 다뤄봤는데 LED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신성장 녹색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각국에서 정부 정책상으로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이 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바로 LED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0와트 가정용에서 쓰이는 게 바로 60와트 백열등인데 올해부터 이제 생산이 금지가 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즉 작년부터 45와트, 60와트가 전면 판매가 금지가 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일본 같은 경우도 LED 판매의 50%를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백열등 가격과 거의 비슷한 게 바로 LED 가정용 조명 가격이 좀 됐죠.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라는 업체를 아시겠습니다만 크리가 이제 월마트나 크리 같은 업체가 $5에서 $8 정도의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판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 그다음에 나쁜 어떤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핵심 주자라고 할 수 있는 LED는 올해 내년 그리고 올해 내년 또는 먼 기간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네요. 네, 근데 타이밍의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 성장성하고 올해 이제 최강천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한데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격을 말씀드리는 건데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한 부분이 있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성장성이라는 그걸 근거로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 주가가 꺾어질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5만 원 근처에 다 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주당 순이익이 이제 예상치가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현재 퍼가 한 33배 정도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 유닛으로 성장을 해왔고 이때까지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조명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조명 시장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얼마나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조명 시장에 잘 진출해서 진입하느냐 하는 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매매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들은 LAD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에 해당되는 어떤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식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좋은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을 우리는 시장에서 여러 번 봤죠. 네. 지난 2, 3년 동안 뭐 삼성전자 이외에는 뭐 주식이 아니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말이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때 상당히 고성장,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고성장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격 과다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가파른 상승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LG노텍은 오히려 전일 대비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20포인트가량 유가증권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시장 상황일수록 좋은 쪽에 몰리는 그런 수급의 특성도 시장은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거죠.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8,800원대가 역사적인 고점이었는데 오늘 56,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형 전문가께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계신 건가요? 그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극복을 하려면 그 매매 타이밍을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강세 종목인 경우에는 뭐 5일선에서 매수를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제법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든지 어떤 그런 정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기술적인 부담 외에 이 LED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LED 관련주는 뭐 지금 현재 정부 정책도 정책이고 뭐 백열 정부 퇴출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은 올해 내내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래소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런 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쪽으로 그 쏠림 현상 같은 경우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사실 그 LED 쪽이 올해 LED 조명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고성장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평균 이제 한 39% 정도의 향후 3년 동안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서울 반도체의 3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밀어올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수급이 강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장중 조정이라든가 1박 2일 또는 길게 봐서 뭐 2, 3일 정도까지 빠지면은 돌리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21선이라든가 11선 뭐 이런 것을 좀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좋은 주식이고 모멘텀이 강한 주식이고 수급이 좋은 종목은 그것을 닫기 전에 돌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 또는 시장과 또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단기 투자자들은 기술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단기 이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중장기 투자자가 단기 이격이 벌어졌다고 매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해서 장기 투자자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긴 호흡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LED 관련주 참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지만요.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서울 반도체죠.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50%가 네. 조명용 LED에서 발생을 좀 하고 있으니까 서울 반도체가 여전히 업종의 대표주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루멘스라든가 또는 이제 LG노텍은 뭐 서울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쫓아가는 뭐 그런 종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LED 관련주가 주식시장에 불을 밝힐 수 있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강준 전문가 의견은 그런 거죠. 일단 백열 전구가 금지되면서 LED 조명용 LED의 향후 성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 종목으로 서울 반도체, 루멘스 세계적인 트렌드에 좀 편승을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장태용 전문가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워낙에 또 많이 올랐고요. 추격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그리고 서울 반도체, 뭐 루멘스 같은 이런 LED 관련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두 분의 다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장태훈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오늘 그 거래소 시장이 1% 이상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네.
시장의 성격을 보면 그 놀자주라 그러나요? 네.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게임주 뭐 이런 종목들 오르고 그러다가 아프면 이제 그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 쪽으로 이제 시장이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업종들 중에서 금방 앞서서 소개했던 LED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강했지만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바이오 업종 중에서 오늘은 바이로메드 지금 사도 좋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로메드가 55,000원 구간이 최고가 구간인데요. 지금 역시 최고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에 많은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빨리 수익률 내기는 좋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그중에서도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신다라는 걸 장태훈 전문가가 한 표를 던지신 건가요? 그 오늘 LED도 그렇지만은 네. 그 코스닥에 급등한 종목들 쪽으로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쪽입니다. 오늘 그렇군요. 의견은. 네, 그런 쪽이고요. 특히 이제 그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를 제가 콕 찍어서 나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고 네.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급등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루게릭병 치료제라고 하는 그 VM202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특허 물질로 인정을 받아서 이게 임상이 성공해서 그 약품화가 되고 나면은 7년간 독점적인 판매권을 준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수천억 대 가치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은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 종목들밖에 없으니까 네네.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 좀 있으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바이오 관련주들을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이오는 사실상 뭐 꿈이 있는 주식이라고 뭐 10년 전부터 많이 좀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 성공을 한다라면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어떤 그 혜택, 수익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거 하나에 그 빛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바이오 관련주 쪽에 뭐 전액 투자를 하자 이런 것만 아니라면 지금 바이오주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바이로메드가 한 4%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제 그 우리가 그 닷컴 버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 1대1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1998년 이제 DJ 정부 시절에 정부 벤처기업 육성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면 묻지마 투자죠, 그죠? 묻지마 투자고 그 다음에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주체가 당시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었고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도 이런 업종에 이제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방식하고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기관들도 바이오 종목들 투자를 하는데 하는 방법이 굉장히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일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으면 자금의 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그 중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거는 저도 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정 바이오 종목 또는 뭐 의료기기 종목에 네.
뭐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런 것은 당연히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어떤 태도에서 그런 잘못된 태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바이오 종목을 뭐 자금의 한정산 다 살 수는 없는데 바이오 종목들이야말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보다도 뭐 핫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흐름상 보면요.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좀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때문에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른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셀바이오텍 같은 종목이 또 그렇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바이오 종목도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순환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그런 순환매 또는 시장 경험과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을 좀 겸비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라면 시장 수익률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임상실험 3상 그리고 이게 뭐 그 특허를 취득할 때까지 수년에 걸쳐서 계속 매매도 안 하고 가져간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크겠죠. 말씀은 LED주 앞서 장태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D주도 테크니컬하게 또는 이격 가다 했을 때는 좀 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또는 뭐 이격이 축소됐을 때는 좀 매수해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이오주를 접근을 한다라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 한 번씩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그 57억에 4억 났습니다. 그죠? 영업이익.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7,40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7,400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살 건지 7,400억 중에 한 500억 정도를 떼어가지고 여기 연구원들을 매수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얼마면은 이 제약, 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연구실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1,000억 정도면 떡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다. 그러면 내가 7,400억 되는 회사 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 이거 정말 괜찮은 투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하고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어쨌든 아주 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이로메드를 살펴본 거죠. 네. 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주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본다면 워낙에 바이오주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대인적이 많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좀 좋을까요? 대표적인 종목들도 최근에 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타이밍에 바이로메드를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시격언의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라는 그런 격언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주식 투자하는 어떤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세는 분명히 주식시장에서의 한 획을 긋는 바이로메드의 어떤 시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다만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얼마냐 라는 어떤 타이밍의 싸움이지 분명히 시세는 매매할 만한 그런 시세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렇게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간다라 함은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대형주는 워낙에 못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요. 약간 주제에서 논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장태영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제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조금 차익을 좀 실현하자, 목표 수익률 좀 줄이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 양다리를 걸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주식들이 많고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은 대형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 버리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주일 이내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대형주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우리 최강준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시세는 시세에 물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개별 종목들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이든 아니면 조금 길게 보든 간에 자기 투자 성격에 맞춰가지고 일부 정도는 그쪽을 포트에 담아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오른 종목의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 최강준 전문가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격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5일선이든 21선을 이용해서 다시 매수를 하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다가 추세가 확실하게 꺾어졌다는 사인이 나왔을 때
그 개별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그 매매를 중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최강선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장태훈 전문가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요. 사실 그 오늘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이 5% 정도의 하락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롯데케미칼은 단기적으로는 뭐 20%에 가까운 어떤 급락이 나타나면서 낙폭가대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지난주에 매수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보다도 훨씬 더 약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투자는 타이밍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 투자도 단기 타이밍, 중장기 투자도 중장기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오늘 대형주들 포함해서 중소형주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안 좋았던 그런 시장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렇다면 과연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대형주가 화끈하게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은 좀 더 강했었던 중소형주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까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좀 후자 쪽으로 일단은 좀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오늘 중소형주? 월요일 날 네. 그 1% 이상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물에서 외국인들 매도를 많이 했기 외국인들 때문에 선물 매도. 그런 거 선물 매도는 왜 했을까요, 오늘? 옵션 만기를 다가오면서 옵션 만기일이 다가와서. 매도 혹시 그 중국 수출 물론 그것과 가장 큰 연동이 그게 되죠. 가장 예. 크게 연동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소재 쪽이 많이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중소형주들이 좀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오를 때도 중소형주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로 매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의견에 장태훈 전문가께서는 대형주 시세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가는 건 맞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안한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최강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라는 말이 뭐 오늘 최강천 전문가의 의견과 가장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외국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바이로메드와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수익률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와우넷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투자 이견. 오늘은 와우넷 장태용 전문가, 최강천 전문가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